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자, 오늘은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21탄 2009년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의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테마는 불경기 안정구역 다단계 업계. 오래간만에 긍정적인 이런 주제네요. 서두를 한번 읽어볼게요. 2009년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가 불경에 맞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IMF가 왔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경제위기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였다. 이와 달리 다단계 업계는 판매원의 유입이 늘면서 오히려 호재를 하는 모습이었으나 미등록 다단계, 유사수신 등 불법 업체의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났다. IMF 이후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급성장했었는데요. 역시나 2008년에 이른 미국발 금융 위기를 통해서 다시 업계가 다시 급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사회가 불경기일수록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더 성장한다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외에 여러 비스무리한 이런 다단계 방식 활용한 코인이라든가 또 요즘 특히나 유행하고 있는 P2P 얼마 전에 또 이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레전드 몽키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또 지금 문제가 좀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회 불경기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호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는 이런 미국발 금융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2007년도에 아주 바닥을 한번 쳤다가 2008년부터 다시 이렇게 성장하는 이러한 매출의 그래프를 보입니다. 2014년까지 계속 성장하고요. 2015년, 16년, 2019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좀 유지하는 정도의 매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9년도 딱 11년 전인데 10년 전이네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도 아메이 창립 50주년 맞아. 미국 이 아메이가 설립된 게 50주년이죠. 그러면 작년이면 이제 60주년이네요. 벌써 61년 된 기업인데 타사지만 정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하지만 이 아메이의 또 역사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도 예전에 이 아메이를 어떤 이렇게 롤 모델로 어떤 사업을 많이 진행했었고 정말 인정 안 할 수 없는 그런 회사가 아메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해 2019년도 매출을 집계해 보니까 역시 아메이는 1조 이상의 매출을 당연히 이루었고요. 이어서 애터미도 이제 1조 매출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만 보면 외국계 A사, 즉 아메이와 국내 A사, 애터미가 두 기둥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59년 창립된 세계적인 직접 판매 회사 아메이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2009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미시간주 A다시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호텔에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이상 사업자 4,000명을 초청하여 창사 이래 가장 성대한 기념 행사를 가졌다. 50주년 행사니까 당연히 아주 성대하게 했겠죠. 참 이런데 한번 갔다 오면요 동기부여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웰컴 홈과 고 투어드 퓨처라는 두 가지 주제로 과거 아메이가 시작되었던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지시에서 창업자의 창업 이념을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50년을 기약했다. 예, 100년 기업으로서 50년. 예, 이런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누구나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아메이의 설립자는 두 명이죠. 공동 창업을 했는데 미국의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엔델 공동 창업자가 시작한 아메이는 2008년 회계 연도 기준 전 세계 매출 82억 달러의 세계적 비즈니스로 성장. 2009년 당시
58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아메이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 14,000여 명의 임직원이 아메이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예, 임직원만 14,000여 명이에요. 리치 디버스 공동 창업자는 처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보니 매우 감격스럽고 이곳에 모인 여러 명의 리더들이야말로 아메이 50년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감명을 밝혔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요, 일반 기업과 다른 부분이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업자, 이 사업자가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유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그렇듯이 이 사업자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이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운영될 수 있고 또 회사가 또 장기적인 롱런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아메이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됐고요. 2009년도에는 또 경찰, 과대 광고 업체의 철퇴, 이런 지금 소주제인데 일부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의 과대 광고로 된소리를 맞았다. 보시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이제 크게 봤을 때 사업자 마케팅이 강세였죠. 그래서 보상 플랜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보상 플랜으로 우리 회사가 좋다, 네 회사가 좋다 이렇게 좀 했다라면 2007년, 2008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 마케팅이 이제 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잡으면서 이제는 제품, 즉 아이템,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보상 플랜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떤 뭐 검찰, 뭐 경찰의 어떤 수사를 받고 했다라면 2009년도에도 그렇지만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과대 광고 이러한 부분이 문제되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조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지만은 자신의 어떤 체험을 SNS상에 공유하는 것도 과대 광고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그 건강기능식품이 나한테 맞을 수 있지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 그래서 어떤 체험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과대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인천 남부경찰서는 2009년 4월 6일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통해 속여 팔아 78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단계 업체 A사 대표이사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위 판매원들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과대 광고 이거 굉장히 좀 법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서울 B빌딩 1층에서 자사 상품을 섭취하면 암, 당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여 총 78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팔아온 혐의를 받았다. 근데 실제로 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암이나 당뇨나 이런 어떤 개선되는 어떤 체험도 실제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어떤 홍보에 활용을 하면은 이런 과대 광고에 어떤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 근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인천 남부경찰서는 4월 22일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수당 과지급, 허위 매출 신고, 허위 과대 광고 등의 혐의로 W사 대표이사 박모 씨와 자회사인 Y사 대표이사 정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그게 어떻게 구속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네요. 당시 경찰에 따르면 박모 씨와 정모 씨 등은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가공 건강식품을 암, 당뇨 등의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해 8만여 명에게 3,500억 원어치를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가공식품 제품을
취급하고 전국에 470여 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 과대 광고 및 부담을 주는 행위와 수당 과지급을 통해 회원 수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 항상 매년 이러한 내용들은 빠지질 않네요. 굉장히 좀 법적 규제가 좀 심하긴 한데요. 물론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어떤 위반을 했다라면 어떤 제재가 가해져 맞습니다. 공정위, 방판법 개정 급물살,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법 개정 작업이 2009년 상반기 들어 급물살을 탔다. 2008년도에 그 방문판매 업체들이 그 법적인 승소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그런 후속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 방문 판매 업체들의 법적 공방이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법원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 두 업체는요, 이 다단계 업계의 아메이, 애터미처럼 지금은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고요. 물론 LG생활건강보다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매출이 더 많죠. 등 방판 업체들은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예. 방문 판매나 후원 방판 같은 경우는 판매원과 소비자 명확히 구분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에서도 물론 소비자가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이제 소비자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흐름도요, 소비자와 사업자를 좀 명확히 구분하는 그러한 사업 진행 방식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회원 가입만 한 사람을 무조건 사업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가입한 사람 중에서도 단순 소비 목적으로 가입하는 회원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저희 구분을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를 좀 구분하는 그런 보상 플랜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당시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의 개념을 빼고 단지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조직, 즉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다단계 판매를 규정했다. 당시 개정안은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살 이내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아르바이트 등 허위 명목으로 유인해 사업 설명회에 참석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아르바이트 모집, 직원 모집 이런 어떤 구인 광고를 통해서 이런 사업 설명회에 참석시키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 분명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였던 다단계 판매 명칭 변경, 가격 상한제 및 후원수당 지급률 완화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이 용어가 아주 부정적인 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러한 법적으로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고요. 물론 어떤 특수판매 공제조합이나 직접판매 공제조합에서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는 말은 회원 직접 판매 이런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연 상한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은 개정이 돼서 한 160만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때만 해도 130만원 정도였고 후원수당 지급률은요 여전히 35%로 묶여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다단계 판매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으며, 예, 말씀드렸죠. 가격 상한제 130만원, 현재 160만원이고요. 후원수당 지급률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규제보다는 완화를 통해 산업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항상 이렇게 중론은 모아지고 있는데 실제 개정은 좀 쉽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미등록 다단계, 유사수신 집중 단속. 예, 경찰청은 2009년 4월 1일부터 2개월간 수사경찰 1만 8천여 명을 투입해
미등록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7대 민생 침해 범죄를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요즘 같은 경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P2P라든가 뭐 아직도 코인으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좀 해서 좀 규제를 해줘야 좀 건전한 기업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도 집합 금지 때문에 여기 너무 힘들잖아요. 참 올해 2020년도는 아마도 이러한 기사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2020년도에는 이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도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경찰이 정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 침해 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단속하는 7개의 범죄는 강도, 조직 폭력, 불법 사금융, 대부업 및 유사수신 피라미드, 전화 금융 사기, 인터넷 도박, 여성, 아동 납치 및 실종, 마약류 사범 등이었다.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청 수사, 형사과정 회의를 소집해 민생과 직결된 상습적 직업적 범죄자를 중점 단속, 실질적인 범죄 소탕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 볼게요. 특히 불법 사금융 방지를 위해 경찰은 지능, 경제팀의 수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범죄 수익 환수,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고 전화 금융 사기는 선 피해 예방 조치 후 CCTV, 통신, 계좌 수사로 송금 및 인출책을 추적 검거키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다단계 판매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섰다. 어려운 경기 탓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실업자나 명예퇴직자, 취직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표적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서민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불법 다단계입니다. 정말 좀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도요, 좀 다단계 얘기할 때 좀 불법이라는 말 붙였으면 좋겠어요. 합법적인 다단계에서 많이 있는데,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와 건전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다단계 판매 시장 건전화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당시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월부터 11월 2개월간 미등록 다단계, 또 후원수당 초과 지급, 130만원 이상 고가 제품 취급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 재밌어요. 직접 써보세요. 체험 마케팅 활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비자 마케팅이 이제 주류가 되면서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한 아이템 경쟁과 또 이제 이런 체험 마케팅들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2009년에는 다단계 판매 업체와 방문 판매 업체들은 신상품에 대한 체험 마케팅을 강화하며 고객 확보에 나섰다. 체험만큼 좋은 무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방문 판매 업체나 후원 방문 업체들은 이런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것도 팔아요. 다단계 업계는 그런 건 거의 없잖아요. 거의가 사업자들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이렇게 체험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체험 마케팅들이 이런 소비자 마케팅이 주류를 이루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됐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계속 볼게요. 체험 마케팅은 업체 입장에서는 상품 홍보는 물론 즉각적인 아이디어 수집이 가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무료로 상품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당시 한국 아메이는 뉴트릴라이트 건강 지킴이 캠페인을 통해 뉴트릴라이트 영양 전문가들과 운동 지도자들이 올바른 식생활 및 간식 칼로리 교육, 체성분 측정 등 건강과 영양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점점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들, 또 그런 거 소비자들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업계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들 자체에서도. 저도 이제 가끔은 이런 체험 행사를
뭐 어떤 마켓 파티라는 뭐 형태로 이렇게 이제 체험 마케팅도 이렇게 가끔씩 행사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특히나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이리빙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하이본 칼슘의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하이본 칼슘 성장 프로젝트라는 체험 이벤트를 진행했다. 성장 전문 병원인 고시환 성장학습 클리닉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 체험 이벤트는 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하이본 칼슘을 꾸준히 섭취시킨 후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과 성장 식단 등을 제공했다. 이 부분에 조금 좀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또 전체 건강식품 업계에 제가 거의 비타민 시대였다라면 이제는 이제 미네랄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회사들이 이런 미네랄에 대한, 즉 무기질에 대한 저영양소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약 4%도 안 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유기이온 미네랄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네랄은요, 이 무기질은 어떤 특정 뭐 영양소만, 뭐 칼슘만, 뭐 아니면 마그네슘만, 아니면 뭐 셀레늄만, 뭐 이렇게 특정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먹어야 그런 기량작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깨알 홍보를 하자면, 저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미네랄 영양소는 휴디아 미네랄이라고 하는, 휴디아 미네랄 하는 유기이온, 유기이온 미네랄, 즉 무기 미네랄이 아니라 유기이온 미네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무기 미네랄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겸이라든가 이런 그 뭐 해천금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무기 미네랄의 어떤 그 흡수율을 높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유기 미네랄인 거는 그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뽑아낸 그런 미네랄을 유기 미네랄 합니다. 그걸 또 유기 이온이라는 건 이온을 이온화시켜서 흡수율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 외에도 뭐 킬레이트 공법에 의해서 또 뭐 콜로이드 형태의 그런 미네랄도 있고요. 자, 교원은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뉴 빨간펜을 홍보하는 행사로 초등학생 전 학년 선착순 1만 명에게 빨간펜 3월분 교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예, 교원이 여기 등장하네요. 지금 교원이 이 다단계 업계에 진출했죠. 지금 교원 더 오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단계 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교원이고요. 이 밖에도 당시 꽃남 열풍과 맞물려 남성 화장품을 선보인 업체들도 각 매장에 남성 직원을 배치, 남성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체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저도 조만간에 이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저희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이런 체험 마케팅을, 이벤트를 한번 기획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2009년에 대한 얘기였고요. 2009년에 대한 내용은 뭐 이걸로 이 21탄 하나로 이제 끝날 것 같고요. 22탄에는 2010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이 10년이 또 굉장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1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기대되고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런 언론 다시 보기 이런 강의로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홍수리였습니다.